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 여당에 의해서 좌초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 현 정부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촉구드립니다. 지금 김근식의 석방이 임박해서 지금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범의 우려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는, 추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김근식은 다행히 다시 재입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고 또 이런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피해를 추가로 입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 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입법도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순 사건 74주기입니다. 우리가 4.3 사건이나 또 여순 사건이나 그 외에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광주 5.18 사건도 예외가 아니죠. 아직도 이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다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시효 또 민사소멸시효 배제하고 또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우리가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딘가의 자료를 보니까 2분기까지 그 금융권 은행의 예대 마진이 4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4분기를 다 하면 이 이자 수익이 8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데 지금 이게 고금리로 우리 가계부채 안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과도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80조 원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요. 엄청나죠. 예.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 정도의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18조 원 정도, 19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2%선 마진이 되다 보니 20조 원, 40조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우리 금융권, 근데 정말 가장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이 과도한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과도한 그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저희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제2금융권 대부업체 전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채 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백 % 이자를 부담하는,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드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께서 서민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저금리 대출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들이 필요하겠고, 정부에도 좀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위기의 시기일수록 약자들,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원내대표님한테 그 고부군수 이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저는 김병갑인 줄 알았더니 조병갑이었던 나이가 되니까 확실히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경제, 금융, 민생 위기 속에서 이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이 서민들을 상대로 또는 힘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금리를 폭리를 취하고 또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공공성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기 전에 우선 오늘 쌀값 정상화법이 처리 예정이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반대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거는 동네방네 잔뜩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당정 회의를 갖고 공식적으로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모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시장 격리 45만 톤 한다더니 그 후에 그 말하고 난 다음에 한 거 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빈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 이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여야 간 합의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 격리 45만 톤 할 테니까 이거면 시장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국민 기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당 방침은 네, 어떤 거죠? 네, 처리를 해서 법사위로 이제는 넘겨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쌀값을 안정화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냥 방치할 생각인 것 같죠, 지금. 어제 우리 농해수위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쪽이 전 정부 또 탓하고 이번에 그렇게 추가 경기를 했으니 법제화를 하지 말고 뭐 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또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해수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1,500억 정도 이 법을 통과시키고 매년 1,500억 정도이면
이 재배 면적 관리를 통해서 타작물 지원을 통한 그래서 이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오히려 이번과 같은 그런 대규모 의무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 곳간에 더 축을내는 방향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서 여전히 과거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 도입하고 광익 생산된 건 바로 시장 격리하고 그게 합당한 대책이죠. 저도 오늘 오전에 어쨌든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처리할 계획이다 그 말이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까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돈 나 얼마 빌려주세요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마 어디 대부업체 연결해주고 하는 게 있나 본데 얼마 전까지는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많았다고 그래요. 요즘은 25만 원, 30만 원 이런 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2,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공개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25만 원, 30만 원 빌릴 때 없습니까? 이게 제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박해졌냐 이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2, 30만 원을 못 구하면은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결국 이제 사채 업체 뭐 이자율 50%, 100%, 1000% 뭐 이런 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당에서 이자 폭리 방지법, 그 다음에 불법 사채 무효법, 예, 불법 사채 금지법. 요거는 혹시 정책위에서 아니면 원내 수석님 진척 사항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두 개 다 정무위 관련 법안인데요. 국정감사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법안을 다뤄야 될 시기여서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조기 처리하기 위한 지금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두 개에다가 이제 신속한 회생 절차가 가능하게 한 법까지 그동안 얘기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오늘도 마침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금융권의 이제 이 아주 과도한 이익이 이 LA 마진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권의 또 사회적 이 책임, 기업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제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더니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와 함께 이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가 아주 강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이 이제 이게 상환해야 하는 데다가 경기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더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출자하거나 기부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이자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이게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위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있는 게 조만간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저희가 이런 이 가계나 또 중소기업의 그런 지금의 부담, 이 고금리와 관련된 등등의 부담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전세의 이 소위 대환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훨씬 더 지난 주말에 거리에서 민원 상담을 했더니 정말 하소연을 하세요. 네.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대환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주게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에 같이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리해서 대표께 보고를 드리고 의총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책의총을 열어서 입장을 좀 모을 생각입니다. 옛날에 이거 고리 사채하는 걸 돈놀이라고 그랬잖아요. 돈놀이.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여러 징조 중에 하나가 고리대가 횡행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박 횡행하고 고리대가 횡행하고. 근데 지금 우리의 가장 좀 이렇게 공공성의 역할을 해야 될 은행의 지금 이자 수입이 지금
반기 만에 40조 원, 온기가 되면 아마 100조 원에 육박할 것 같은데, 이거 대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뭔가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그냥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입법 과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장 정부의 대책을 뭐 촉구도 여러 차례 했지만 뭐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자세여서 우리 당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